자, 7번입니다. The laser is an example of the 빈칸 of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a scientific discovery. 지금 레이저가 뭐 하나 예라는데 practical implications의 예예요. practical은 실천적인, 실용적인, implication은 우리말로 옮기자면은 잠재적인 영향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implication은 이제 외래어로 받아들이셔야죠. 자, 잠재적 영향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실험 보고서를 썼을 때 일단 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과 쓰고서 결론 쓰고 그 다음에 implication이라는 걸 씁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실험 결과가 가질 수 있는 앞으로의 뭐 잠재적인 영향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practical implications of a scientific discovery입니다. 과학적 발견에 뭐 실용적인 잠재적 영향 좀 이상하죠? 그냥 한마디로 뭐예요? practical에 주목합시다. 그러면 응용, 실용.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 뭔가 우리가 발견을 하면은 그걸 이제 어떻게 해요? 응용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응용의 뭐에 대한 예라는 거예요, 레이저가. 자, 그 다음 줄에 아서 셜로우 박사와 찰스 타운스 박사가 있습니다. 당시에 교수였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레이저 원칙을 설명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1958년에 피지컬 리뷰즈에다가. 그때 it produced considerable excitement in the scientific community.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막 사람들이 와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막 흥분했습니다. 엄청난 발견이다. 그거 이제 노벨상도 받았어요. However, neither these authors nor others in their group predicted the enormous and divers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ir discovery. 자, 이 저자들, 논문 저자들, 아서 숄러와 찰스 타운스 뿐만 아니라 또 연구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밑에 연구원들, 또 뭐 대학원생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그 실용 응용이 있을지, 그들 레이저 발견에 있어서. 자, lasers apart from their many uses in science, have enabled the development of fast computers, target designation in warfare, communication over very long distances, space exploration and travel, surgery to remove brain tumors, and numerous everyday uses. 그 everyday usage의 예로는 바코드 스캐너즈가 나오네요. 슈퍼마켓에서 쓰는 거, 그죠? 가격 찍는 거, 프라이스 건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엄청나요. 엄청난데? Sherlow frequently expressed strong doubts about the laser's practicality. 자, practicality. 아까 실용적인 것이 practical이었으니까 practicality는 실용성이 되겠죠. 레이저의 실용성에 관해서 상당한 의심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And often quipped. 자, quip이라는 단어는 뭐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자, 뭐라고 했을까요? That it would be useful only to robbers for safe cracking. 금고털이범이죠. 러버가 훔치는 사람이고 도둑놈이고 safe cracking 특히 이제 금고 터는 겁니다. 아이 뭐 그냥 그 금고털이범이나 뭐 쓰겠지. 그거 뭐 어때 쓰겠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응용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죠. 뭐 대단합니다. 답은 1번 워닝 경고 아니고 optimizing 최적화? 지금 어떤 응용의 최적화? 이건 아니죠. eliminating 아예 없애버려요? 아니고 underrating 과소평가하다죠. underrate rate이라는 단어가 등급을 매기다 평가하다라는 의미이고 앞에다 under 붙이면은 underrating 과소평가하다. 특히 뭐 저평가된 뭐 축구 선수들 그렇죠? He's underrated player in the league. 그래서 뭐 그걸 쓸 수 있죠. 자, manipulate 조작하는 거고. 답은 4번이겠죠. 근데 이건 좀 재밌는 게 이 발견을 한 당사자들이
과소평가한 겁니다. 주변이 아니라. 좀 특이하네요. 자, 이 레이저에 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8번. 8번 보면은 자, virtual reality is a simulated experience of the real world in which individuals can interact within an artificial three-dimensional environment using electronic devices. 자, VR이라는 거 이렇게 주구장창 써놨는데 뭐 들어오는 건 3차원밖에 없죠? 3차원 가상현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VR 게임. 그리고 그 가까운 것, its close cousin, augmented reality. 이건 뒤에 설명을 써놨는데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VR이랑 가깝대요. 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디지털 이미저리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만약에 이 글의 흐름이 VR과 AR을 구별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걸 눈을 부릅뜨고서 그 차이점을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봅시다. Taken together, they are known as immersive technologies that may completely change how we experience journalism. 자, taken together 한 거 보니까 둘이 합쳐가지고서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immersive technologies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저널리즘을 언론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꿀 거래요. 이걸 본 순간에 VR과 AR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네 줄은 VR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눈썰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their power lies in 빈칸. lie란 단어가 여기서 거짓말하다 하겠어요? 그러면 VR과 AR의 그 힘은 거짓말한다. 그게 아니라 또 눕다? 뭐 누워있습니까? 얘네들이? 아니죠. 뭐 어디에 있다. 어떠한 점에 있다 라고 할 때 lie 있겠습니다. in이랑 같이 써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은 어떤 점에 있다. 그게 빈칸이에요. 봅시다. 어떤 점에 있는지. 자, they help provide viewers with a more accurate physical representation of space, spatial relationships, sense of spatial presence, and experienced immersion. 자, 보는 순간에 계속 뭐예요? spatial, 그냥 spatial. spatial은 space의 형용사형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space의 형용사형은 spatial입니다. 그러니까 more accurate physical representation of space. 벌써 여기서 끝난 거죠. 공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representation 나타냄. 그리고 immersion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immersion 앞에 나왔잖아. immersive. 원래 immerse가 이렇게 담그다라는 의미예요. 푹 담그다. 그래서 immersion 몰입, 뭐 푹 담금 이 정도는 외워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요. 뭐 VR 경험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크리스 밀크라는 그냥 VR 필름 프로듀서가 자, 이 사람이 이제 레퓨지 캠프를 촬영을 했었네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Said the technology is an ultimate empathy machine. 궁극적인 공감의 기계이다. That connects humans to other humans in a profound way I've never before seen any other form of media. 사람들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뭐 난민 캠프에 뭐 누가 있는데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런데 뭡니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딱 이제 3차원으로 그 영상을 제공해 주면은 우리가 더 공감을 많이 하겠죠. 아, 상황이 저렇구나. 자, 그래서 and it can change people's perception of each other. 자, 서로에 대한 그 인식을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더 이제 가깝게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뭐 empathy of viewers, 그리고 credibility of news 우리가 뭐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보기를 한번 좀 봅시다.
1번 attracting people of various professions. profession은 직업이죠.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그 얘기는 없죠? 2번 describing people's perception of themselves.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설명을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분명히. 3번 their transformative storytelling capabilities. transformative는 변형을 일으키는 그 transform에다가 뭐 transformative가 되는 겁니다. 그건 뭐 변화를 주는 이에요. storytelling capabilities. 자, 요즘에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 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 능력. 정말 뭔가 크게 변화를 주는 스토리텔링 능력이랍니다. 말 되네? 그렇죠? 왜? 실제로 공간을 실감나게 보여주니까 스토리텔링이 훨씬 잘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런 거 같고 또 봅시다. 4번 Their ability to relate humans to technologies. 인간과 기술을 연결시키는 능력. 지금 인간과 기술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거죠. 5번 Their ability to integrate a range of new media. 지금 뭐 여러 가지 뉴 미디어를 갖다 통합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통합이 아니라 그냥 VR, AR입니다. 통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매체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여기는 별 그 관계가 없고 3번이 되겠죠. 스토리텔링이 나와줘야 됩니다. 저널리즘, 스토리텔링 이걸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 정도 합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이제 뭐 구별을 정말 면밀하게 해줘야 되는 경우 아니면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뭐 퉁쳐서 갈 수 있는 경우 그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자 9번 Managed forests are second growth forests that have been planted, thinned, fertilized, and sprayed with pesticides, just like a farmer's field. 자, managed forest, 관리되는 숲이랍니다. 세컨드 그로스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뭐 심고 또 thin, 뭐 thin은 뭘까요? 뭐 가지치는 걸까요? 트리밍인가? 잘 모르겠고. 자, fertilize 비료 주는 거죠. 농약도 치고 그냥 일반 농업 종사자들의 그냥 밭이나 농약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숲을 이렇게 관리를 한대요. 뭐지? 저도 신기하네. 자, one of the first things you notice when you walk in managed forest is that the trees are smaller than in an old growth forest. 작아요, 나무들이 일단. 그리고 브라운으로 보입니다. 그린이 아니라. 왜 그러냐? This is because the trees are all the same age, the same size, and the same height이에요. 뭐 이것 때문에 브라운으로 보이나? 자, 그 다음 the trees grow close together. 나무가 더 좁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nd very little light gets through their branches. 빛이 잘 안 들어가요. 조밀하게 되어 있으니까. This means that there aren't any berry bushes or other plants on the forest floor because they can't get enough light to grow. 이제 뭐 좀 알겠네. 그러니까 원래 일반 숲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무가 있으면 밑에 또 이렇게 작은 나무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빛이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 빛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브라운인가? 자, 그다음 because the trees are so young, they don't have any mosses growing on them. 이끼도 없어요. 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거기에 자라는 이끼도 없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나무가 좀 나이가 먹고서 이렇게 좀 이렇게 커야 이렇게 좀 덩치가 커야 거기도 이끼가 나고 하죠. 자, without the nursery logs and snakes and diversity of plants. 중요한 거는 좀 diversity가 없다는 거죠. diversity가 없습니다. There is less habitat available for wildlife here. 그러니까는 서식지가 당연히 없죠. 서식지가 적죠. 야생동물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없어요. 적어요. 자, we can still hear birds chirping high up in the canopy, but overall there is. 자, 이 managed forest에는 뭐가 있다? 1번 비옥한 토양, 2번 부족한 식량, 3번 복구된 서식지, 많은 초목 없다고 했고, 5번 much less biodiversity, 훨씬 적은 다양성, 생물학적 다양성. 뭐 답은 5번이죠 당연히. 문제를 낸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매니저 포레스트가 뭔지 한번 알아보라는 걸까요? 뭐 이런 게 왜 있는지 정도는 앞에 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대체. 그렇죠? 뭐 목적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목적도 모르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은 직접 찾아보시고, 저는 어지간하면 다 찾아보는데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The fact that emotions are unlearned, automated, and set by the genome always raises the specter of genetic determinism. 감정이 unlearned 된다? unlearned? 그 자동화된다? 그 유전자에서 결정되어 있다. 이게 중요하네. 그죠?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genetic determinism의 망령, 즉 스펙터라고 하면 raise a specter 하면은 정 망령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 우리말 똑같습니다. 근데 unlearned 된다? 자, unlearned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학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배운 것을 갖다가 안 배운 것으로 하다, 되돌리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감정이 이렇게 뭐 유전자에 대해서 결정되어 있고 뭐 이렇게 자동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어떤 유전적 결정론의 망령을 불러일으킨답니다. 요 정도 하고, 자, 그러면은 is there nothing personal and educable about one's emotions? 그럼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으면 감정이라는 것이, 그럼 더 이상 뭐 개인적이거나, 근데 personal은 이제 개인적인 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educable이 중요한 거죠. educate이란 단어 형용 사용인데 저도 이렇게 쓴 건 처음 봅니다. 근데 뭐예요? 교육 가능한 것이 없는 것일까? 어떤 개인, 그러니까 개인에게 어떤 특유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퍼스널은, 그렇죠? 정말 그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그리고 어떤 교육 가능한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인가? 감정에 대해서 이미 다 결정돼 버려서. 자, 봅시다. The answer is that there is plenty. Plenty of things that are personal and educable. 이 되는 거죠. 자, 감정에 대해서 personal하고 educable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래야 글이 되죠. 그렇죠? 자, 이제 갑시다. The essential mechanism of the emotions in a normal brain is indeed quite similar across individuals. 감정의 어떤 본질적인 메커니즘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뭐 저나 학생들이나 다 비슷합니다. And good thing too, because it provides humanity. 그러니까 humanity라는 것이, humanity는 좀 의미를 좀 다양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인간성, 인류애, 그냥 인류 전체, 그리고 인문학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는 뭐 인간성 내지 인류애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양한 그 문화에서도 뭔가 그 humanity를 준다는 건데, 잠깐만요. 다시 보자. Humanity in diverse cultures. 죄송합니다. With a common ground. 죄송합니다. humanity에서 인류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provide A with B죠. A에게 B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인류에게 뭘 주는 거예요? common ground. 너 공통의 그라운드를 주는 거죠. fundamental preferences on the matters of pain and pleasure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선호에 있어서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관한 선호야? 고통과 기쁨. 고통과 기쁨에 관해서는 한마디로 뭐예요? 인류 전체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But while the mechanisms are distinctly similar, the circumstances in which certain stimuli have become emotionally competent for you are unlikely to be the same as for me. 자, 지금 이제 while은 뭐뭐인 반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메커니즘은 비슷한 반면에 이제 circumstances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중심이 될 텐데 이 문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The circumstances 어떤 그 자극이 emotionally competent for you? 뭔 소리입니까? 어떠한 자극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능력이 딱 그 어떤 그 일정한 그 자극이 나한테 능력이 있다는 거 뭐예요? 내 감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은 어떻다? 개인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일정한 자극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어떤 상황마다 어떤 사람은 좀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장 지금 가장 중심적인 문장인데 잘 안 읽혀요. 그 다음에 뭐 Stimuli have become emotionally competent for you? 이게 뭡니까 솔직히. 글쎄 이런 문장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긴 글을 읽을 때 앞에서 그 내용 쭉 흘러나오면서 이렇게 가면 모르겠지만 이거 이 한 문단 요거 지워주면서 이제 이런 표현 나오게 되면 사실 좀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험이니까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이제 타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화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감정적 영향을 주는 자극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자, there are things that you fear that I do not and vice versa. 이것도 지금 뭐 이상합니다. 자, things가 있어요. 뭐 일들이나 물건들이 있는데 that you fear, 네가 두려워해. that I do not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리딩을 하면서 정말 그 눈에 익어야 되는 게 뭡니까? 명사 뒤에서 수식할 때 여러 번 하는 거. 보통 2번이죠. 자, 네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that I do not.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렇게 보셔야죠. 지금 that I do not을 fear의 목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내가 do not 다음에 그 다음에 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는 네가 두려워하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말이 안 돼요. 자, 네가 두려워하는 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do not 다음에는 fear가 생략된 것이고 이건 이제 짧으니까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뒤에서 2번 수식하는 거. that you fear가 things 수식하고 that I do not. fear가 생략돼가지고서 또 things를 수식해주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럼 vice versa는 그 반대입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네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 이 짧은 문장에 많은 것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명사 뒤에서 2번 수식해주는 거 이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In other words, 죄송합니다. 자, things you love and I do not, and vice versa. 자, things you love and I do not. 당신이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또 그 반대. And many, many things that we both fear and love입니다. 자, in other words, emotional responses are considerably customized. 일단 customize, 맞춤화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크게 맞춤화되어 있다. 사람마다 다르다. Relative to the causative stimulus예요. 자, relative to는 compare to랑 같은 의미로 외우셔야 됩니다. 원래 relative는 명사로는 친척이고 형용사를 쓰게 되면 상대적인, 비교적인 뭐 그런 의미가 되고 relatively 하게 되면은 이제 비교적이 되고 relative to something 하면 뭐다? 뭐뭐 비교해서. 자, 지금 근데 causative 스티뮬러스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다? 맞춤화되어 있다 하고 넘어갑시다. In this regard, 이러한 점에서 자, regard가 어떤 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regard라는 단어도 그 의미 정리하셔야 되죠. regard 뭐야? 뭐 존경, 존중하다. 그 respect랑 비슷한 의미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regard A as B, A를 B로 보다. 또 하나가 어떤 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경우 리스펙트도 또 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펙트랑 리가드랑 존경, 존중, 그 다음에 어떠한 점에서 할 때 그 점, 그런 의미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1번 basic emotions cannot be hidden. 뭐 근본적인 감정은 숨길 수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고. 2번 we are quite alike but not entirely. 우리는 꽤 비슷합니다. 꽤 같아요. but not entirely. 완전히 같진 않다. 조금 추상적으로 쓰였네? 지금 근데 이 글의 맥락이랑 같죠.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정의 메커니즘은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실제로 느끼는. 2번 괜찮고 3번 We cannot always control our emotions. 뭐 감정 통제 얘기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금 단지 그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지금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있는데 그건 지금 반박하고 나서는 거죠. 5번 이거 아니고 다음은 2번 이 제일 가깝네요. 별 문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명사 뒤에서 두 번 수식하는 거 그거 하나 이거 제대로 봐둡시다. 아주 좋은 예문이에요. 이런 거 하고 자 11번 The French sociologist Émile Durkheim 그 뒤르갱 자 advocated functionalism 자 기능주의를 옹호했습니다. 뭔가요 그게? 자 봅시다. Durkheim was the first to promote science as a basis for making sociological decisions. 과학을 프로모트했네요. 뭐로서? 그냥 과학을 밀었다는 얘기죠. 뭘로? As a basis, 기초로서. 뭐에 대한 기초? 사회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학을 그 근거로 밀어붙였습니다. 홍보했어요. 도모했습니다. 자, 근데 과학 혹시 뭔 소린가? 자, 사회적 결정, 사회학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가 과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봅시다. 자, rooted in the French political and social upheaval from 1870 to 1895, Durkheim believed changes in social institutions and quality of life occurred through political reform and scientific advances. 자, 사회 이제 institution 이것은 기관이야 제도야 제도죠. 나 삶의 질 사회 제도와 삶의 질의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정치적 개혁과 과학적 발전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다른 건 안 그런가? 자 봅시다. He was the first to suggest that to understand an individual one must not look at the individual but rather at the society or group in which that individual is a member. 이제 보시면 알겠네요. 앞에서는 너무 좀 추상적이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눈에 잘 안 들어오네요. 좀 대 다음에 그 주어가 바로 안 나오고 이렇게 뭐 투부정사라든가 아니면 뭐 접속사 문장이 나오게 되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개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가 속한 사회나 단체를 보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Durkheim believed society was greater than its individuals and that society's components had a tremendous power to shape and influence human behavior. 이거 우리가 자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란 거는 우리 개인들보다 훨씬 크잖아요. 크고 그 사회의 요소들이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고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he believed individualism and self-interest threatened the cohesion of social institutions. 자, 개인주의와 자기 이익이 사회의 코히전, 응집력이죠? 이것을 위협한다고 믿었고 또 뭐 한다고요? Undermine the authoritative nature of group life. 그룹 생활의 어떤 권위적인 성격을 갉아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중시한다는 건가? 지금 그 뒤늦게의 그 입장을 갖다가 하도 막 이거저 열거를 해놓다 보니까는 저는 초점이 안 옵니다. 이건 좀 글을 좀 알고서 좀 아는 사람이 문제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요점만 추려서 이렇게 막 해놨죠? 그래요. 지금 뭐가 중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모트 사이언스에 따른 것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뭐 그 정치적 개혁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자, 그럼 봅시다. As a result, individual autonomy, autonomy는 자치, 자율 등등이죠. 그것은 빈칸이다. 그 결과, consequently, Durkheim was an advocate of moral education이에요. 자, 그 결과 도덕 교육의 옹호자다. Due to his concern with increasing individualism. 그러니까 지금 이거네요. 이 사람은 그 개인주의가 이 사회에서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네요. 그래서 도덕 교육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도 이제 그 어떤 사회 제도의 어떤 응집력 이것을 갖다 우리가 더 증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한 번 더 읽어보면 좀 더 확실하기 위해서 이 끝까지 좀 읽어봐야겠네. 자, he advocated that society's different components comprise a collective conscience that affects individual thought and behavior. 같은 얘기 나오네. 그렇죠? 그래서 collective conscience를 구성한다. 자, 이 정도 하고서 그래서 개인의 자치는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줘야 되겠죠? 그럼 무엇인가? 4번밖에 없네요. 그렇죠? Came at the expense of the good of the collective forces. At the expense of something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희생해서 뭘 희생해서 온다? 어떤 그 집단적인 힘의 the good은 이익 또는 선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의 선 또는 이익을 희생해서 온다는 겁니다. 개인의 자율은 너무 또 좀 약간 이 뒤늦게도 너무 다른 한 극단으로 갔다는 느낌이 들긴 하죠. 이 글만 보면은 근데 또 이제 이런 주장을 한 어떤 그런 맥락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뭐 그냥 뭐 대놓고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글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굉장히 뭐 그 연결되지 않는 문장들 갖다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놨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는 문장대로 가시면 돼요. 그게 뒤만 읽어도 됐죠, 결국에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앞을 안 읽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계속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뭔가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난잡하지? 이런 필을 가지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뒤에 명확하게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게 뭐 연결이 되는가 어쩐 거야? 계속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최대한 의미 규명하면서. 아셨죠? 지금 이거 몇 개 지문이 급격히 좀 수위 떨어지는데. 자, 그 다음. 자, 빈칸 친 문장. 죄송합니다. 밑줄 친 문장 지금 뭐 바로 볼 필요 없고. 갑시다. Simplifying an explanation, description or argument is not always a bad thing to do. 설명, description은 묘사적인 설명이죠. argument 주장입니다. 이것을 단순화하는 것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뭐 나쁘다고 했나? 그래요. 자, in fact, it can be very useful. 오히려 좀 좋다는 거예요. To truly understand the physical phenomenon
to reveal its essence, the scientist will attempt to strip away the unnecessary detail and expose its bare bones입니다. 자,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또 그 어떤 정말 그 본질 갖다가 이제 그 드러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필요한 거 다 제거하고서 딱 그거 보는 거죠. 필요한 것만. 이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많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기체의 상태 방정식, 또 운동 법칙, 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exposed bare bones 나와 있는데 이것은 bare는 뭡니까? 뭐 벌거벗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뼈를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본질만 드러낸다는 거죠. 그 always as simple as possible, but no simpler. 이 말도 재밌네요. 자, 가능한 단순하게. 하지만은 더 단순하면 안 됩니다. barebonebo다. 그렇죠? 본질적인 다 없애면서 단순시키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laboratory experiments are often carried out under specially controlled conditions to create artificial and idealized environments. 자, 일단 controlled conditions를 보는 순간에 그냥 바로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통제된 실험 환경을 만드는 거죠. 통제된 실험 환경. 그럼 뭐 하려고? 뒤는 똑같습니다. 그 현상의 특징을 갖다가 연구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변수들은 다 제어하는 거죠. 다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그 변수만 그 변화를 관찰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변화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controlled conditions가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변수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이제 실험 환경이 되겠죠. Unfortunately, this hardly ever applies when it comes to human behavior. 다 좋은데 지금 앞에서 들은 거는 지금 과학 실험이잖아요. 실험실에서 하는 것. 하지만은 인간 행동에 관해서는 이게 잘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The real world is messy and often far too complicated to simplify. 너무 복잡해서 단순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 there is a well-known joke to physicists at any rate about a dairy farmer who wishes to find a way of increasing the milk production. 이 정도까지만 봅시다. 지금 농담이 있어요. 피지시스트에게 at any rate는 여기 왜 들어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dairy farmer입니다. dairy가 뭐예요? 낙농의 또는 유제품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제품, 그 낙농, 그 농장입니다. 그렇죠? 낙농 그 종사자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우유량을 늘릴 수 있겠느냐?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 theoretical physicist에게. 이론 물리학자에 물어봤어요. 자, 그냥 그 물리학자들이 잘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본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솔루션을 발견했대요. 하지만 it only works if they assume a spherical cow in a vacuum. 이제 굉장히 웃기다는 느낌이 옵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정할 때만 동글동글한 그렇죠 구형의 소가 진공 상태에 있을 때만 하나의 분자로 보자는 거죠. 동글동글하게.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단순화를 시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은 complete disconnection from other cows. 웃기네요, 그렇죠? 다른 소들과 완전 단절. 이것도 갑자기 뭐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일단 단순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simplification 얘기가 나와야 돼요. 2번 an experiment under complicated conditions. 이거 아니죠. 좀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3번 아니고 4번도 애매하고 5번 5번이네. 그렇죠. on oversimplified and impractical experimental condition.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그리고 거의 실용적이지 않은 그렇죠? 그러한 실험 여건이다. 를 a spherical cow in a vacuum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spherical, 자, sphere가 구죠, sphere. 그 spherical이 그 sphere의 형용사형입니다. spherical.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온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왜 하는가? 요거는 좀 생각을 해두세요. 아셨죠? 경제학 같은 경우에 딱 뭐 단순화시키잖아요. 그렇죠? 수요 공급 뭐 단순화시키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란 것이 바로 이런 단순화 작업을 항상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 일에다가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2강까지 마쳤고요. 이제 3강에서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